지난달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김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30년 살던 집을 15억에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 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2억 3천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비과세 조건을 하나 놓쳤기 때문이죠. 같은 집을 똑같이 팔았는데 옆집은 세금이 350만 원, 김씨는 2억 3천만 원. 70배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시지 않나요?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세금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한평생 모은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세금 계산을 잘못하면 그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의 핵심만 콕콕 짚어서 여러분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계산식보다는 언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타이밍과 순서에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집을 살 때 겪는 일부터 보겠습니다. 대부분 매매 대금만 준비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는데 막상 등기 직전에 가서야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대출이 안 됩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일정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취득세는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등기소로 가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서울에 살고 계셔도 부산에 집을 사셨다면 부산 등기소까지 가셔야 하는 거죠. 세율 자체는 단순해 보입니다. 첫 번째 집이라면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 사이는 2%, 9억 넘으면 3%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집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8.4%에서 9.4%까지 훌쩍 뛰어오르고 세 번째 집은 12.4%에서 13.4%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집이 한 채뿐인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지? 하시는데 알고 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에 분양권 2개를 가지고 계시다면 다음에 집을 사실 때는 네 번째 주택으로 취급받아서 중과세율이 바로 적용됩니다. 더 중요한 건 조정 대상 지역은 수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오늘 비조정 지역이었던 곳이 내일 조정 지역으로 묶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반드시 내 주택 수와 지역 상태를 최신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취득세로 나갈 현금까지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6월에 나오는 재산세는 기본이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됩니다. 두 세금 모두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한 가구의 집이 하나뿐이시라면 공제 혜택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기본 동제가 12억이고 고령자나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최대 80%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를 놓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월세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근로소득과 합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근로소득만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임대소득이 생기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까지 챙겨야 하고 잘못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매년 내야 할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메모해 두시고 세무사에게 맡기시든 직접 하시든 그 금액만큼은 따로 떼어서 모아두시면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진짜 큰 차이가 나는 건 집을 팔 때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다른 모든 세금을 압도할 때가 많아요. 똑같은 집을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이 몇백만 원 수준에서 끝나는데 비과세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수억 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5억의 집을 팔고 7억에 샀던 경우를 가정해보면 비과세라면 세금이 대략 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 2억이 훌쩍 넘는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무려 70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비과세 가능성부터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계약금 10%를 지킬 수 있고 수억 원의 세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과세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 조건은 한 가구의 집이 하나뿐이고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산 당시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동안 실제로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취득 당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이 아니더라도 집을 샀을 당시에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등기부 첫 장에 포스트잇 하나 붙여두세요. 취득 당시 조정지역, 2년 거주 필요라고 말이죠. 10년 후에 집을 파실 수도 있으니까 그 기록이 사라지지 않도록 미래의 본인을 위한 메모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집을 갈아타실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일시적으로 집을 2채 가지는 전략입니다. 기존 집을 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이 2년 보유와 거주 요건을 다 채운 상태에서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완전히 정리하면 기존 집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즉 소유권이 넘어가고 돈을 다 받는 날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2년 차부터 매각 일정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3년 안에 팔면 비과세로 세금 0원, 못 팔면 일반 과세로 수억 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의 세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놓고 준비합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서 잘 안 팔릴 것 같으면 부담부 증여 같은 우회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5억이고 대출이 8억 남아있다면 실질적으로 증여되는 금액은 7억입니다. 자녀가 독립된 세대라면 가족 전체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설계가 가능하고 자녀는 나중에 2년 보유하고 거주한 다음 비과세로 정리할 여지도 생깁니다. 핵심은 3년이라는 시한을 항상 머릿속에 켜두고 안 팔릴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이제 상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는 평범한 집 한 채 때문에 상속세 대상이 되는 가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먼저 절차와 시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망 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안내해 줍니다. 여기서 토지나 건물, 자동차 같은 재산은 바로 확인이 되지만 은행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약 2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입니다. 첫 달을 은행 조회로 보내면 남은 시간이 금세 줄어들어요. 그 사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최근 10년간의 거래 내역을 엑셀로 받아야 합니다. 왜 10년이나 봐야 하느냐면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가족에게 준 증여나 5년 동안 가족이 아닌 분에게 준 증여는 상속 재산에 다시 더해져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도 돈을 받은 적 없다고 하시다가 계좌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이체 기록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바로 정지하지 마시고 번호를 승계하세요. 미처 받지 못한 돈,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 각종 자동 이체, 보험, 알림 메시지들이 모두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채권과 채무의 실마리를 휴대폰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3개월 안에는 상속을 포기할지 한정 승인을 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이 10억인데 빚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면 한정 승인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방식을 선택하면 나중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세금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상속세, 부동산을 물려받으면서 내는 상속 취득세,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그의 소득세까지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셨다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도 별도로 정리해야 해요. 그래서 상속 재산 중에 현금이 있으면 성급하게 쓰지 마시고 세금이나 취득세를 낼 재원으로 우선 배정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분할 납부를 하거나 미리 준비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유동성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 설계의 팁을 하나 드리면 계약자는 자녀, 피보험자는 부모님, 수익자는 가족 형태로 구조를 잡으면 필요할 때 현금이 빠르게 들어와서 세금이나 취득세를 해결하는 비상호흡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계약 전에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보유 중에는 6월 1일과 임대소득을 기억하고 팔 때는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고 상속에서는 6개월, 3개월, 10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자. 이 네 가지 리듬만 몸에 새기시면 복잡한 숫자를 다 외우지 않아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써먹으실 수 있는 생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을 사기 전에는 내 주택수를 확인하세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취득세로 나갈 현금은 얼마인지, 어느 등기소에 가야 하는지까지 메모해두세요.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6월 1일 기준 보유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임대를 시작하면
바로 종합소득세 5월 신고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집을 팔기 전에는 기과세 가능성을 계약서 쓰기 이전에 검토하세요. 2년 보유, 2년 거주, 집을 샀을 당시 조정지역이었는지, 일시적 2주택 일정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안 팔릴 경우에 부담부 증여 플랜 B도 숫자로 비교해 보세요. 상속이 발생하면 안심상속을 신청하고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엑셀로 받고 휴대폰 승계를 하고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 승인을 결정하고 6개월 안에 신고 납부를 마치는 타임라인을 벽에 붙여두세요. 이 내용의 진짜 가치는 새로운 비법에 있는 게 아니라 순서에 있습니다. 순서만 제대로 지켜도 같은 집, 같은 가격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달력과 등기부 첫 장에 메모부터 붙여두세요. 그리고 내 상황표를 한 장으로 정리해두시면 앞으로의 의사 결정이 놀라울 만큼 쉬워집니다. 주택수가 몇 개인지, 언제 취득했는지, 조정지역이었는지, 얼마나 보유하고 거주했는지, 임대를 하고 있는지, 상속 예상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두시는 겁니다.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타이밍과 순서의 게임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지킬 수 있는 돈이고 모르고 넘어가면 날아가는 돈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